미음과 관련하여 태조가 보낸 말은 3, 4천 필을 보냈다고 하는데 대충 확인한 것을 옮기면 좀 많더군요. 태조 관련 기록. 여기까지 보면 몇 말이 안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태종 2년의 기록을 보면 말을 보낸 것을 실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을 알게 되죠. 4번 기록의 기억을 보면 또 중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기억, 고려의 절차에 따라 고려 때도 명나라의 말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시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즉시 말을 보내는 일을 시작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줄어있는 말의 숫자 상태에서 이시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말을 계속 보내는 것인데 이미 이 기록으로 태종 때의 말 1만 필이 명나라에게 넘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 3년에도 1만 필을 요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도 압송하는데 몇 개의 기록을 보면 이시조선은 명나라도 사람까지 보냈더군요. 가족까지 합하면 1만 단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구소련이 했던 이민정책과 동일하게 국가와 민족의 와해 작업이죠. 말 1만 필을 추가로 가져오라고 하면 환관의 가족을 보내라고 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환관을 보내라는 기록이 여러 번 보이는데 환관이면 내시고 내시라는 것은 생식기가 없는 고자인데 그런 사람을 왜 가족까지 압송하라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은 명나라가 황제의 궁중 예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명은 외방이 작은 지역이니 1만년 역사를 가진 거대 제국인 조선국의 황실예법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궁중에서 생활하는 내시를 데려와 그 예법을 익히려 했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가족들도 초기에 궁중예법을 몰라 그 가족들이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나인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를 휘둘렀다는 전설이 회초리로 내시와 나인들을 때려서 비웃음이 싹 가시게 만들었다는 전설. 궁중예법을 너는 나면서부터 알았냐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현재 날조된 역사로 우리 땅을 강탈하고 있는 지역인 중국이라는 곳에서 유교의 예법을 몰라서 한국에서 배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거기 최근에 과거에는 비난했었던 공자를 위인으로 말하면서 또 날조하려고 하고 있죠. 궁중 제례 행사 같은 것은 중공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날조와 영토 강탈이 근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핑계로 삼기도 하지만 실제 종이에 있는 기록이나 혹은 다른 역사 날조에 의한 세뇌적인 거짓 내용과는 달리 중공 지역에는 그 예법이나 제례의식의 예법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역사 날조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실을 알려주죠. 한민족의 국가만이 황실예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최근에 소위 중국이라고 불리는 것을 줄기로 하는 종족들에는 제대로 된 황제의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태조 3년부터 정말 말 1만 필을 명에 보내는 기록이 있더군요. 기록하지 않은 말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태조 시기에도 말 2만 필을 넘게 명에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도 엄청난 숫자의 말을 명해 줍니다. 명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말을 가져가기도 했으니 소위 진언한다고 하면서 실록에 기록한 말 외에 명에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간 것으로 기록하지 않은 말은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일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1만 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실록에 있으므로 태종 시기에 비로소 말값을 주었다는 것은 그 전에 말을 상당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요. 태종 2년의 말과 연관하여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9번 기록의 기억을 보면 또 명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1,000필을 가져가는데 니은을 보면 감생 유경이 기생을 보내 환송해주면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시조선이 향응의 기생을 불러 환대를 한 듯한데 감생이라는 사람이 기생과 하루를 더 보내려고 왕에게 저런 말을 하니 그 예법이 잘못 발랄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왕이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충맹헌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말을 감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데 형식적으로 황제가 1만 필을 보내라고 했는데 말이나 받으러 오는 감생이 어떻게 황제가 한 말을 뒤집어 1만 필에서 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리을을 보면 태종이 그것을 자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식견이 발랄합니다. 하지만 말을 1만 필에서 5천 필로 감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기록을 보면 많은 마필을 보냅니다. 명나라에서는 조선 기생이 매우 흥미있었는지 감생이 연이어 나오는데 이들이 일시조선 궁중에 죽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축차로 와서 말을 끌고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네요. 뒤에 앞기록에 나온 충맹호가 있는 것을 보아서 집단으로 와서 먹고 자고 놀고 하다가 돌아가는 듯합니다. 10번의 기억은 황당한 기록인데 말을 뺏어가면서 신행시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니 웃음이 나네요. 그런데 하윤, 권근 등 태종의 중신들이 여러가지 문학작품을 모아서 축으로 만들어주다니 민망할 정도입니다. 번번스럽게 행동하는 것에다 저렇게 도를 넘어 환대를 하고 접대하니 동방예의 지국에서 과공비례를 행하는 것이 사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생들은 말을 계속 뺏어갑니다. 11번의 기억 기록은 말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 총 1624 더하기 909는 2533필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은 계속 갑니다. 모자란다고 하면 보충도 해줍니다.
태종 8권 4년 장홍수가 소 18마리를 요동으로 가지고 가서 보충하다 태종 7년, 8년에도 말은 계속 명나라로 갑니다. 태종 임금은 말만 보냈나 봅니다. 세어 보지 마십시오. 화만 납니다. 태종은 9년 10년에도 또 보냅니다. 태종 10년 3월 7일 드디어 진헌말을 모두 진헌해 드렸다는 자랑스러운 주본을 올립니다. 말 숫자는 세어 보지 마십시오.